안녕하세요.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보는 남자, 대세남 주렌 버핏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데이터를 통해 간단하지만 핵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186.2%로 OECD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처분가능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세금, 이자, 사회보장분담금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하고 가계가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GDP 대비 가계부채를 많이 보지만 실제 상환 능력을 보려면 순처분가능소득 기준이 더 정확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약 1.7배, 미국보다도 높고 일본, 독일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중은 130.4%에서 186.2%로 무려 55.8%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2위 국가와도 1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같은 기간 동안 OECD 평균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50%포인트 이상 상승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2021년 194.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가계부채 비중이 하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OECD 평균은 꾸준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간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금리가 급등하거나 외부 충격, 예를 들어 에너지 가격 급등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상환 능력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위축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4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가계 소비 증가율이 정부 소비 증가율보다 낮은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현상이 경제위기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 가계 소비는 연평균 6.1% 성장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평균 1.9%로 성장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더 심각합니다. 2010년 이후 기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2010에서 2019년에는 평균 2.6% 성장했지만 2020에서 2025년에는 1.2%로 다시 한번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리해보면 가계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소비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한 부채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구조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부동산, 그리고 소비 흐름까지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